2017년 3월 멕시코 오악사카 도시의 주요 진입로 5개 광고판에 등장한 한 광고. 저게 뭐예요? 뭐 저런 거는 일반적인 광고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모델이 있고 뭐 아하. 내용이 있고. 조라가 뭘까요? 조라가 브랜드 이름인가? 자, 단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광고판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야. 사진 속의 여성의 실명은 물론 SNS 주소와 직장 주소까지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녀 뭐 이런 거 상간녀 이렇게 하하.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사연 이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전국적으로 망신 좀 당해봐라. 여러분, 좌표 찍어드렸어요. 화력을 모아주세요.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의 신상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의 광고판에 떡하니 게재한 것입니다. 광고에는 해시태그 쉬운 여자, 해시태그 가정 파괴범이라는 노골적인 해시태그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 분노에는 누구나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우리나라라면 이제 모욕죄, 본인이 범죄자가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걸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이 광고가 화제가 되자 당국은 당장 광고를 철수하도록 지시.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 간의 문제를 왜 정부가 중재하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악사카주는요, 해당 광고가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젠더 폭력 행위이므로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끝내 광고는 누리꾼들의 항의에도 다시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자, 광고 속의 불륜 여성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 오악사카주 여성부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주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게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의 바람으로 가정이 파괴된 여성도, 그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른 여성도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 전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몸으로 복수당한 남자.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결혼식을 올린 무함마드에게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 내용을 확인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뭐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아니면 전 부인 뭐 이런 사람이 저주를 내리는 막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의 예전의 과거를 폭로하는 어떤 내용들, 어허. 사진 뭐 이런 것들. 네. 그에게 도착한 우편물은 다름 아닌 약 8,800만 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뭐 음주운전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온갖 거에 해도- 다 찍히고 막 다 위반하고 이래도 8,800은 안 돼, 안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걸려도 그건 안 나와. 돼, 서울에서 안 돼. 부산을 150km로 질주해도 저만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던 그 시각, 무함마드는 결혼식 행사로 인해 차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도난당했네. 아하. 누가 썼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한 동영상. 잘 봐요. 저 차요, 왼쪽에? 네. 저거? 그냥 픽업 트럭이네? 왜 뒤로 가? 아니 역주행이야? 뭐 하는 거야? 찍는다, 뒤에서. 저 번쩍 봤어요, 번쩍? 봤어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또 찍혔어. 아, 그 카메라구나. 네. 역주행 방지 카메라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찍어? 또 찍어? 아 신호 위반 할 때마다 플래시가 터지네. 지금 빨간불 있는 데를 일부러 뒤로 가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저러면 나옵니다. 아 저러면 8,800 채우지. 야,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서울에서 부산 가서 카메라 다 찍을 생각을 해? 아. 거기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괜히 착한 기름 사람들이야. 쓰고 말이야, 생각이 바보같이. 짧았네. 기름만 나가잖아. 저거는 반성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저거는 도대체 복수를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왜 그러는 거야? 영상 속의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빨간불을 무시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등 마치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영상을 본 무함마드는 이건 내 차인데? 이게 대체 누구야, 이거? 그리고 얼마 뒤 밝혀진 충격 사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무함마드의 아내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왜요? 결혼식 당시에 차를 안 썼는데 어. 저 안에 아내가 타고 있으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뭐야? 전 기자 지금 뇌 회로가 꼬였습니다. 지금 약간 뇌정지 왔어. 본인의 결혼식 당일에 차를 안 썼어요. 네. 어? 근데 아내랑 처남이 저 차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결혼식? 누구랑 결혼하신 거예요? 셀프 그게 결혼식이야? 의문인 거죠. 다른 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셀프야 뭐야? 사실 카말은 무함마드가 얼마 전 결혼한 아내도 아니고 전처도 아닌 또 다른 부인. 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나라로 카말은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요. 남편이 또 한 번 결혼하는 것에 화가 난 카말은 복수를 위해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운전이 금기 사항. 그래서 남동생에게 부탁해 고의적으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밤새 도로를 질주했던 건데요. 근데 진짜 창의적이다. 와 근데 처남도 대단하다. 왜? 어쨌든 싫어도 이건 말려야지. 뭐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렇지. 결국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모모가 세워진 황당한 이유.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둥지네요. 둥지를 모았어요. 예. 아니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아니.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그냥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집 우리 앞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네.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아.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성과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기가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사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아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무서워요.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둘은 텐데. 왜 가? 아내 잃은 남편의 모모.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걔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자작극?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오열했고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에 들어도 충격인데 이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 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자,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영화관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2017년 중국 창사시. 리우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 영화가 요즘 인기래. 너랑 같이 보게 돼서 정말 좋다. 분위기 좋은 데이트를 위해서 당시 인기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예매한 리우. 영화를 보는 동안 은근슬쩍 손도 잡고 귓속말도 하고 이 리우 커플 사이에는 핑크빛 로맨스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에 불이 켜진 그 순간 당신 뭐야?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불같이 화를 내더니 한 남성에게 달려든 리우. 두 남성의 난투극으로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예요? 반대쪽에 앉은 남자가 그 여자친구한테 막 뭘 했나?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으려고? 그럼 당연히 화나지. 엄청나게 화나지. 그냥 뭐 곱게 못 넘어가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거면 제가 소개했겠습니까? 리우는 영화관에 불이 켜진 뒤 그 남성과 동행한 여성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낸 겁니다. 날 두고 딴 남자랑 영화를 봐? 어떻게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어? 네가 할 소린 아니지. 저 여자 누구야? 맞바람을 같은 열에서 저 영화 보면서 야, 그것도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 그래, 니들 그만 만나라, 이 이제. 정도면 인연이다. 이건 하늘이 벌 준 거죠. 그렇지. 저 영화도 상영 시간이 얼마나 다양할 것인가. 하필 또 그날 저 시간에 같은 영화를. 사실 리우와 싸운 남성과 동행한 여성은 리우의 여자친구인 메이였습니다. 메이가 전 남자친구와 몰래 데이트하다가 현 남자친구인 리우와 딱 마주친 겁니다. 얘 뭐 양쪽 다 바람 핀 거니까 뭐 할 말 없는 아니, 거야. 배신을 한 건 정말 잘못인데 문제는 아까 지도했다는 거. 당당하게 저 여자는 누구야 했던 걸 보니 거기도 바람 폈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리우 역시 여자친구인 메이 몰래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자, 그러니까 원래 커플이었던 리우와 메이가 각각 전 남친과 전 여친을 몰래 만나다가 딱 마주친 상황인 것이죠. 진짜. 자, 이에 화가 난 리우가 메이의 전 남친에게 달려들어 난투극을 벌인 것이죠. 이거는 사실 일단은 그냥 나가서 팝콘 먹으면서
각자 전 애인에게 돌아갑시다. 그리고 땅땅땅하고 헤어지면 저 되잖아. 정도면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갈라서 합시다 이렇게. 미련이 있으니까 영화 본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날 팝콘은 많이 팔렸겠네요. 각자 전 애인과 데이트하다가 딱 마주친 커플. 몸싸움까지 벌인 걸 보니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과연 이 커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요즘- 이 가사 딱 맞는다. 요즘 보컬 트레이닝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콧소리를 제공 못했어요. 아내 대신 모모를 선택한 남편. 2016년 미국 캔자스주 70세 남성 로렌스 존 리플은 아내와 종종 말다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어. 부부싸움에 지친 리플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행은 왜 가죠?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이제 은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돈 문제로 싸운 것 같은데? 자, 은행에 도착한 리플은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 나한테 총이 있어. 돈 내놔.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한 리플. 놀란 직원은 곧장 현금을 챙겨 리플에게 건넸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다 말고 은행을 털어요? 뭐야? 아니면 아내가 은행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총에 안에 지문이 있었나? 온갖 상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무 뭐 하는 뜬금없고. 어.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을 턴 리플은 도망가기는커녕 태연하게 계속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고요. 어?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잡혀가려고 노력한 건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한 거야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리플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 아내랑 사는 게 너무 싫어. 집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아내도 너무 슬프겠다. 나랑 사느니 감옥을 감옥만도 가겠다. 못한. 감옥만도 못한 거 아니야? 70년 인생 중 반평생 이상을 아내와 함께한 리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부부싸움에 질린 그는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위자료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 곳, 감옥에 가기로 결심.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싫으면 감옥을 차라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어리석다. 자, 근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죠? 당시 미 법원은 리플 이 아저씨가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걸 또 참작을 해줬네. 정상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그래서 점을 고려해서요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습니다. 와 최악이네 최악. 반년을 나오지도 못하는 거네 집에서. 결국 리플은 그토록 원하던 감옥이 아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를 피하려고 감옥 가려다가 아내와 함께 6개월 가택연금. 아 근데 진정한 감옥이네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